김병철의 퇴직연금 되살리기. 이젠 선진국처럼 퇴직연금 하면 안 될까? 필자가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한 1991년에 첫 월급을 받기 전에 재형저축에 가입하였습니다. 당시 직장인이라면 재형저축은 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중도에 해지하면 법정장려금과 세제 혜택이 없어지기에 만기까지 저축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투자신탁회사에 다녔던 필자는 주식형으로 가입하였고, 투입원금의 2배 가까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차원이 조금 다르지만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이 첫 월급을 받기 전에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매력적으로 주어지는 법정장려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누리며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은퇴까지 계속 적립하는 문화가 정착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예전 기억을 더듬어 본 것입니다. 첫째, 10년 늦으면 2배로 적립해야 합니다. 첫 직장을 25세에 시작하고 마지막 직장을 65세에 은퇴하되 퇴직연금을 선택한 회사에 다녔다고 가정해 보았습니다.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이라면 2025년 기준으로 월 20만 원 내외의 금액이 퇴직연금에 적립됩니다.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꾸준하게 적립하되 연 7% 수익률로 운용하였다면 65세에는 5억 3천만 원 내외의 목돈이 모이게 됩니다. 같은 기간 물가가 오르는 것과 급여가 상승하는 것이 같다고 가정한 것이라 5억 3천만 원은 현재 가치입니다. 만약 최저임금보다 임금이 2배 이상이라면 퇴직연금 적립을 통해 현재 가치 10억 원을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10년 늦은 35세에 퇴직연금을 적립하기 시작하면 25세 가입자와 같은 금액을 모으려면 2배 이상을 적립하거나 더 늦은 시기인 75세까지 직장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현행 법률은 직장을 통해 적립되는 적립금과 별도로 IRP에 추가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였기에 이를 통해 추가로 적립하면 됩니다.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빠른 시기에 퇴직연금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직하더라도 중도 해지하지 않고 꾸준하게 퇴직연금을 적립해야 하는 이유는 일찍 시작할수록 꾸준하게 적립할수록 성공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첫 직장 생활 시작부터 노후 설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는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설계를 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현행 법률은 계약형 구조로 기업이 퇴직연금 제도를 설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DB 제도를 도입하였다면 직장인은 1년에 한 번 가입자 교육을 받는 것 이외에는 퇴직할 때까지 퇴직연금에 대해 접할 일이 사실상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받는 가입자 교육조차도 교육 안내 문자나 이메일로 대체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로 인해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며 퇴직이 빈번해진 상황에서 연금의 중요성을 충분히 교육받지 못한 직장인들은 적립금을 해지하여 주택을 구매하거나 결혼자금 등 중요 지출에 소모합니다. 기업이 DC 제도를 도입하였다면 근로자는 통상 입사 1년이 지난 시점에 퇴직급여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회사가 정한 퇴직연금 사업자 중 하나를 선택하라 요구를 받습니다. 사업자를 선택하면 회사 모계자 내에 근로자 명의의 계좌가 만들어지고 근로자는 해당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들 중에서 자신의 퇴직연금이 적립될 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디폴트 옵션 상품도 선택하여야 합니다. 지난 글에서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시하는 상품 중에 여러 상품들을 선택하도록 요구한다면 직장인들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하여 원리금 보장 상품 중심으로 선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이유로 낮은 수익률로 인해 노후 준비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근로자가 입사하면 공정한 사전 절차에 따라 선정된 높은 수익률을 줄 수 있는 집합 상품들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상품 정보를 제공합니다. 근로자가 이 중 하나를 정하면 첫 월급부터 퇴직급여를 적립해주고 선택하지 않으면 디폴트 옵션에 적립합니다. 또한 호주는 근로자가 입사할 때 자신의 퇴직연금을 적립할 상품을 미리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호주의 퇴직연금 상품은 충분히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가 공개되고 있으며 높은 수익률을 주는 기금형 상품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금 선진국은 직장인이 근로활동을 시작하면서 퇴직연금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노후를 설계하도록 합니다. 우리나라에 비해 가입 절차가 간단하며 높은 수익률을 주는 연금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정보를 잘 공개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직장인이 노후 빈곤에 대비하게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노후 설계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지금과 같이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택하는 게 아닌 높은 수익률을 주는 좋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셋째, 회사가 아니라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현행 제도는 직장인이 근로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퇴직연금을 잘 이해하고 높은 수익률을 줄 수 있는 좋은 상품에 접근하는 것을 여러 방면으로 제약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직장인이 스스로 극복하여 퇴직연금에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노후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DB형을 선택했다면 승진 등을 포함한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7% 이상 높은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IRP를 통해 추가적으로 적립하여 노후 빈곤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기업이 DC형을 선택했다면 연 7% 이상 높은 수익률을 줄 수 있는 상품에 적립하여야 합니다.
사회초년생이라면 65세 은퇴에 맞춘 TDF 상품을 정해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여러 상품을 조합하여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미 은퇴 시기에 맞추어 잘 설계한 조합이 오히려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IRP에 추가적으로 적립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IRP는 연말정산 등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회초년생이라면 65세 은퇴에 맞춘 TDF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상품에 조합하여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은퇴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나라도 사회초년생이 당연하게 연 7% 이상 높은 수익률을 줄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을 선택하고 이를 통해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진 퇴직연금 제도를 가진 선진연금 국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칼럼니스트